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지만 장중 변동성이 심했습니다. 일단 파월 의장의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 이런 선언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리 인하에 더 베팅을 하는 모습인데 오늘 이슈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조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조 기자, 먼저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부터 봐야겠는데 이게 또 말을 바꾼 건가요? 연이트 옐런 장관이 지금 미국 의회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첫날이 상원이었고 둘째 날이 하원 청문회가 이어졌는데요. 옐런 장관 발언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21일입니다. 이날이 미 은행협회 행사 자리였는데요. 여기서 옐런 장관이 소형 은행들이 예금 인출 사태, 그러니까 뱅크런을 겪어서 이것이 전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비슷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비슷한 조치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앞서 미 중소은행연합이 정부에게 한시적인 예금 보호를 요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치가 한시적인 예금 보호라고 지역은행 고객들 그리고 투자자들을 좀 안심시키는 요소가 됐죠. 그런데 하루 뒤인 상원 청문회에서 모든 은행의 예금을 보호하는 포괄적 보장을 논의하거나 고려하지 않았다. 저희가 어제 보지 않았습니까?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음 하원 청문회에서 확실한 것은 정당하다면 추가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종합해 보자면 중소형 은행이 문제를 겪고 뱅크런이 전염될 우려가 있어 보이면 전액 예금 보장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일괄적인 모든 은행에 대한 보장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인데 옐런 장관 입장에서는 지역 은행들의 예금 인출을 막아야 하고 또 동시에 야당 의원들을 설득해서 혈세 논란 없이 지원 조치에 대한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강조하는 포인트가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시장 초점이 인플레냐 금융 안정이냐 이렇게 좀 양분화되어 있었던 만큼 민감하게 반응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 좀 살펴볼게. 실리콘밸리 은행 매각에 대한 결정이 이번 주말에 완료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거죠 지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은행 리스크 확산에 대해서 경고음은 더 커진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미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실리콘밸리 은행 매각 결정을 이번 주말까지 완료해서 월요일에 결과를 발표하겠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미 입찰은 끝났고 전체를 매각하는 것보다 예금 그리고 자산관리 사업부 이렇게 나눠서 투트랙으로 매각하는 전략이 유력해 보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위기는 미국 은행의 신용 위기가 아니다 이런 목소리가 큰데요. 시티그룹의 제임 프레이저 CEO가 현 상황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교해서는 안 된다. 일부 은행의 몇몇 은행의 일부 문제가 있었고 이 기회에 그것을 확실하게 싹을 자르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생각은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의 리스크가 미국 경제 전반으로 번질 위험이 있다. 이런 보고서를 냈는데요. 여기서 먼저 첫 번째가 리스크 회피 심리 확산입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를 내놨는데 이 무디스의 아트시셰스 신용전략국장은 리스크 회피 심리로 인해서 은행들이 신용 제공을 줄이는 경우 그리고 부실 은행 위기로 민간 기업으로 피해가 전염되는 경우 또 마지막으로 정책 결정권자들의 실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내놨습니다. 실제로 미국 은행들이 연준으로부터 차입하는 규모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위기에 근접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가 됐고요. 또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이후에 고수익 채권이나 투자 등급 채권 발행, 그리고 M&A, IPO 등 자본시장 활동이 그야말로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은행권에 이어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리스크가 불거질 것이다. 이런 분석이 JP모간과 골드만삭스 등 다수의 월가 IB들로부터 나오는 상황이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은행권 리스크가 미국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파월 의장 연내 금리 인하 없다. 이렇게 못 박아도 시장이 사실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시장에서는 오히려 7월부터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CME 페드워치를 보면 7월 금리가 4.5에서 4.75%로 인하될 가능성 54%에 달합니다. 그리고 9월과 11월 25bp씩 한 번씩 더 떨어지는 것이 인하될 가능성이 가장 우세하게 점쳐지고 있고요. 골드만삭스는 금리의 정점 시기를 7월에서 6월로 앞당기기도 했고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UBS도 6월 금리
금리 중단을 예상을 했습니다. 또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해 길게 이어졌던 이 연준과 투자자의 사이에 치킨 게임이 다시 시작됐다. 우리는 파월 너를 믿지 않는다. 예. 이런 기사 제목을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블룸버그인데요. 블룸버그 기사는 볼커는 인플레를 구했고 버냉키는 은행을 구했다. 파월은 둘 다 구할 수 있을까? 이런 제목의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인지 금리 변화에 민감한 기술주들 상승세가 오늘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나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미국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최대다. 이런 소식이 전해진 반면에 오늘 좀 특징주로 살펴볼 게 낙폭이 컸던 종목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디지털 결제 회사 블록입니다. 미국 행동주의 펀드인 힌덴버그가 블록이 그동안 고객 자료를 부풀려왔다. 예. 이런 보고서를 냈는데요. 40에서 75%의 계정이 가짜다.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주가가 장중에 22%까지 빠졌고 마이너스 15%로 결국 마감했습니다. 힌덴버그는 니콜라 그리고 최근 인도 아다니 그룹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해당 기업의 주가 폭락을 불렀고 공매도 투자로 수익을 내서 좀 공매도 저승사자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블록의 창업자 잭 도시는 힌덴버그에 대해서 SEC와 협력해 법적 조치 모색하겠다며 소송 예고하고 나섰고요. 이번 갈등의 핵심 블록의 잭 도시와 또 힌덴버그의 사장인 네이던 앤더슨의 대결에 관심이 쏠립니다. 두 명 모두 시장에서 좀 유명한 괴짜입니다. 네. 그리고 이미 힌덴버그 리포트 나오기 전에 블록의 풋옵션 100만 불 어치를 누군가 매수해서 오늘 주가 폭락에 50만 불을 정리했는데 예. 500만 불을 챙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1000%죠. 그리고 이 타격은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먼트를 또 향했는데요. 블록은 아크 이노베이션 ETF에서 한 6.2% 차지하는데 힌덴버그 공매도 후 추가적으로 34만 주 오히려 매수했다고 합니다. 블록을 둘러싼 공매도 공방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웨스트 조연 기자였습니다.